프로로 치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콕선생님 김한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시술명 자체가 프롤로 치료라고 많이 환자분들이 홍보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프롤로 치료 자체를 하시려 없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 생각했을 때는 이 시술을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정해서 생각해서 오시는 게 저희는 조금 신기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은 그 프롤로 치료라는 용어 자체에 많이 익숙해 하셔서 프롤로 치료에 대한 그 문의가 사실 되게 많으셔서 오늘은 프롤로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롤로 치료는 기원을 먼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50년대에 조지 해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처음에 프롤로 치료를 도입을 했는데, 프롤로 치료 자체는 사실 이제 상용화된 거는 좀 최근 일이에요. 프롤로 치료가 많이 유행하게 되게 된 이유는 심플한데, 사실은 이게 그 디스크 질환이나 이제 퇴행 질환인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점차 들면서 증가되면서 점차 이렇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초반에는 일단 환자들이 관절 자체를 불편해하지만 나이가 점차 들면서 근골격계에 노화 현상이 생기면서 이 기본적으로 근육 증상이나 관절 증상, 인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치료를 보통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투시 장비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뭐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투시 장비들이 많이 발달된 반면에 아직까지는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만큼 좋은 약제가 아직 나와 있질 않아요. 약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투시 장비만큼이나 좋은 약제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롤로 치료라는 게 대두된 거예요. 프롤로 치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용할 때 약제를 이제 포도당을 사용해서 하는데, 보통 관절의 강 내에다가 주사를 할 때나 관절 바깥쪽을 주사를 할 때 포도당액에 해당하는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면서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치료 포인트에다 직접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는 약제에 대한 농도,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타겟 포인트를 정해서 보통은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일단 정답은 X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롤로 치료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뭐 여러 번 디스크를 재발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수술을 여러 번 하셨다든지 하시면 프롤로 치료 문의를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일단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환자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남았다든지, 수술을 한 다음에 다리 저림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 프롤로 치료 대상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인대나 근육 문제가 남은 환자들은 프롤로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 환자가 남아있는 증상이 나머지 관절이나 근육 증상인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제가 뭐 대답을 OX로 딱 하기는 애매할 것 같고 그냥 중립할게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거를 치료한다고 해서 재생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논문에서 증명된 바는 없지만요. 기본적으로 재생이 된다는 개념이 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팔꿈치 엘보우를 제가 기준으로 해보면, 팔꿈치에 예를 들어서 외측 상과염 환자 같은 경우에 외측 상과염이 초반에는 인대가 기본적으로 통증이 생기다가 굽혔다 젖혔다 할 때 통증이 좀 생기면서 점차 나중에 장력이 떨어져요. 무거운 거 집으면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류의 증상. 근데 기본적으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면 초반에 환자가 보통 좋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환자를 추이를 볼 때 초반 압통도 좋아지고 그다음 굽혔다 젖혔다 하는 류의 증상까지는 좋아져요. 그러나 장력이 좋아지는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가 있어요. 환자가 그만큼의 치료 만족도를 보이느냐는 환자마다 개인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환자가 인대염이 너무 오래됐다, 뭐 7년씩 됐다, 뭐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 장력까지 늘어나는 효과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비슷한 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큰 축에서는 재생의학이라고 해요.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한 축에 있고요. 어떤 약재를 쓰느냐에서는 되게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 자가혈을 뽑아서 채취해서 시행하는 뭐 PRP 같은 치료들, 그런 거는 자가혈액을 이용해서 재생치료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포도당 액이나 이런 약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약재 카테고리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PRP 같은 것도 약간 감염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무조건 지금 하는 게 상용화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로 치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재생의학 범주이고, 유사한 뭐 PRP라든지 그런 연어 주사라든지 하는 것들도 재생의학의 큰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부작용은 없어요. 주사 포인트를 보통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부작용은 사실 많지 않지만, 초반에 이제 아주 어떤 환자에 대한 단계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일시적인 통증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아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셨던 그 프로로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로 치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차 치료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로 치료는 1차 치료라기보다는 여러 번 치료를 시행하지만 아주 급성 통증이 없는, 만성화될 수 있는 인대나 관절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개념 정립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시행을 하셨을 때 큰 부작용이 없다, 그 다음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가 프로로 치료에 대한 장단점이 가장 큰 부류인 것 같고요. 프로로 치료를 시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관절이나 인대 질환 때 드시던 소염진 통제를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만 다 지켜주신다면 어떤 만성화된 관절, 인대 증상의 하나의 대체제로서의 치료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통증을 쉽게 설명해주는 콕선생님 김한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